대한민국 방방곡곡 활기찬 아침을 엽니다. 우리 주변 생생한 소식을 가득 담아 네트워크 매거진 지금 시작합니다. 라면 축제 성공으로 미식 관광의 가능성을 확인한 구미 씨가 이번엔 치킨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유명 치킨 브랜드 본점이 구미였다는 사실에 착안해 글로벌 미식 성지로 탈바꿈해보겠다는 겁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지하차도 벽면을 채운 사진과 벽화, 그리고 추억의 소형 배달차 모형까지 1991년 전국적인 치킨 열풍의 출발점이 됐던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1호점이 문을 연 곳입니다. 그런 냄새가 동닭튀기는 나거든요. 이 집이 맛있어요. 확실히. 다른 데 건 안 맛있어요. 구미 씨는 2년 전부터 이 500m 거리를 문화거리로 지정하고 치맥 공원까지 만들었습니다. 1991년 전통 그대로의 방식으로 치킨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재미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고, 라면 축제 흥행으로 스토리텔링의 힘을 확인한 구미 씨가 치킨을 그 뒤를 잇는 승부수로 던진 겁니다. 이미 검증된 라면과 K푸드의 상징인 치킨을 하나로 묶어 미식 벨트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K푸드의 대표적인 음식 자원입니다. 기존 관광 자원을 더 입혀서 꿀잼 도시로 나가고자 하고 치킨 벨트 사업을. 구미 씨는 오는 7월 전용 관광 상품을 출시하고 11월 라면 축제와 치킨 관광을 연계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최근 부산에서 집안 침하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하도로 공사 이후 흙을 채워 넣는 되메우기 작업이 부실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연이은 침하 사고에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를 달리는 차량들이 놀이기구를 탄 듯 덜컹거립니다. 가까이 가보니 누더기처럼 덧메어진 도로에 안전봉 밑동이 아스팔트에 파묻힌 곳도 있습니다. 부산 수영강변 지하차도와 내성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집안 침하 구간을 긴급 복구한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로 한복판이 움푹 패였습니다. 이곳을 비롯해 이틀 새 확인된 집안 침하만 모두 7곳입니다. 침하 현상이 확인된 곳은 모두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진출입로 인근입니다. 지하 80m 아래로 지나는 이 도시고속화도로는 지난 2월 개통했습니다. 차도 많이 빠지고 사람도 빠지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포털 자체가 염려가 되고, 물론 나한테도 뭐 언제 닥칠지는 모르는데. 부산시는 공사 뒤 흙을 다시 채워넣는 되메우기 작업이 부실했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대심도 지하 본류는 옆으로 지나가고 있고, 지금 사고 침하된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를 위해서 가시설로 사용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부산시는 일단 굴착 조사에서 지하 빈 공간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2주간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해당 구간에 대한 재포장도 진행했습니다. 시공사인 GS건설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침하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전남 영암군에선 평균 연령 70대 이상의 노인들이 모인 방송국이 있습니다. 기획부터 제작은 물론 방송 장비까지 직접 다루면서 지역을 알리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데요. 새로운 도전에 나선 이들을 김태준 기자가 만났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전남 영암군 한 축제장. 어린아이들이 손에 가득 쥔 꽃잎을 던지며 사진을 찍습니다. 무대에선 공연도 펼쳐지는데 70대 어르신들이 손잡벌 아이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전남 영암군 달빛마루 오네요 촬영팀입니다. 달빛마루 오네요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영암군 시니어 클럽이 만든 방송국입니다. 어르신들이 역량을 펼쳐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있어서 시니어 방송국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소식을 담은 뉴스를 직접 만들고 카메라온 앵커 컷. 어릴 적 꿈꾸던 아나운서가 돼봅니다. 좀 젊어서는 그 흉내 냈던 걸 지금 직접 해보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은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을 통해 채널 구독자 5,000명을 넘기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영암 홍보하는데 하나의 그 보탬이 되겠다 싶어서 기대도 큽니다. 어르신들에겐 꿈을 펼치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는 새로운 기록을 남기는 실버 방송국. 지자체와 주민들의 상생의 장이 됐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비닐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오르면서 종량제 봉투 대란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부터 나프타에 의존하지 않고 폐비닐을 원료로 종량제 봉투를 만드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창원 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소입니다. 비닐 대란에 종량제 봉투 사재기 현상이 빚어지면서 지난달 말 봉투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평소 대비 주문 수량이 이렇게 10배 정도 폭증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나흘 동안 저희가 주문 제한 조치를 비닐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급등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나프타에 의존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를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기계에서 분홍색 종량제 봉투가 계속 나오는 이곳. 원료는 농촌에서 수거한 폐비닐입니다. 한번 쓰고 버리는 거를 굳이 새 원료를 쓸 이유가 없다고 평소에 생각을 했었고. 전국 종량제 봉투 제작업체 120여 곳 가운데 재생원료만을 이용해 봉투를 만드는 곳은 이 업체가 유일합니다. 비닐 대란이 계속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업체에 기술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재생원료 사용해서 갖고 있는 기술력이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가장 뛰어난 곳은 맞더라고요. 나프타가 원료인 비닐 대란에 폐원료 재생산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제주항공 참사 여파로 무안공항의 하늘길이 막힌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지역민들은 이동 불편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광주공항의 국제선 기능을 되살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179명이 희생된 제주항공 참사 1년. 무안국제공항은 여전히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텅 빈 대합실 한쪽엔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 텐트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곳 무안공항의 국제선은 제주항공 참사 이후 1년 넘도록 멈춰 있습니다. 공항 폐쇄가 장기화되면서 인근 광주공항 국제선 재취항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광주공항 국제선 광주 시민들은 전남 도민들은 인천까지 왕복 8시간을 허비하거나 원정음 비행을 떠나야 하는 시청 앞 도보행진에 나선 이들은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공약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광주공항에 AI 무슨 이런 것들을 건설하겠다 이런 뜬구름 소리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들, 전남도 도민들의 희망 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업계도 고사 위기에 처했다며 하소연합니다. 제주항공 참사로 인해서 폐쇄가 됨으로 인해 여행 수요가 줄어가지고 매출 한 50% 정도는 급감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재취항 서명운동과 추가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본격적인 봄꽃게 조업이 시작되면서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로 인해 어민들의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쇠기둥부터 와이어까지 설치하고 있는데요. 해경이 실제 단속하는 해역에서 실전과 같은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강석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해경 고속단정이 중국 어선에 접근합니다. 중국 어선 옆면엔 쇠기둥이 박혀 있고 쇠기둥 사이엔 철사 여러 겹을 겹쳐 만든 와이어가 설치돼 있습니다. 불법 조업 단속을 막기 위해 중국 어선이 설치해 놓은 겁니다. 요즘은 단정이 접근을 못하도록 쇠 창사를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와이어를 또 현측에다 설치를 하거든요. 해경이 이런 중국 어선에 대비해 실제 단속 해역에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중국 어선 2척이 불법 조업 중인 것을 고정익 항공기가 발견. 가상의 중국 어선을 발견하자 해경 함정에서 고속 단정을 바다에 내립니다. 이 고속 단정은 최고 시속 80km까지 달릴 수 있는데요. 도주하는 중국 어선을 빠르게 쫓을 수 있습니다. 해경대원들이 특수 장비로 와이어를 끊어내고 배에 오른 뒤 조타실을 점령합니다. 실전과 똑같은 환경에서 훈련하는 겁니다. 항상 그 실전 훈련을 하기 때문에 실전에서도 이렇게 유용하게 항상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조업기를 맞아 서해 NLL 등에선 불법 조업을 하다 납포된 중국 어선도 늘고 있습니다.
꽃게철을 전후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활개를 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해경은 드론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정부가 129 공급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주택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경기주택도시공사도 이에 더해 2030년까지 최대 10만 가구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승동 기자가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만나 구체적인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주택도시공사가 2030년까지 10만 호를 공급하는 GH브릿지 2030 행동계획을 좀 발표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정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앞으로 한 2, 3년이 한 결정적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효능감을 높이고 또 국민들이 이걸 믿어줘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더 가속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GH브릿지 2030을 통해서 더 많이 그리고 더 빠르게 더 효과적으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그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면 작년 9월 7일 날 대통령께서 이제 발표하실 때 그때 이제 확정되었던 것이 한 3만 호,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계획 중이었던 것이 한 2만 호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앞으로 그 국토교통부나 LH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우리 공급 물량을 저희가 맡을 물량을 한 2만 호 정도를 더 추가해서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건설형 그런 그 공공주택 숫자가 한 7만 호 정도가 되고요. 여기에 그 경기도의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그 매입 또는 전세 임대 수요 중 저희가 최소한 GH가 한 3만 호 정도는 담당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총 합치면은 10만 호가 됩니다. 공공주택 건설은 초기에 그 이 용지를 토지를 뭐 매수하고 보상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여기 거의 한 사업비의 60-70%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초기 투자 비용은 나중에 이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거나 또는 주택을 건설해서 이제 회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 시기하고 회수 시기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한 적게는 3, 4년, 5, 6년, 7, 8년까지. 그러면 이 기간 동안은 불가피하게 공사채를 발행해서 조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은 이게 그 한도가 저희가 추진해야 되는 사업보다 지나치게 적어서 굉장히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제는 다행히도 중앙정부가 이 부분을 해결해 줬기 때문에 그 총 저희가 30년까지 보면은 약 31조 원 정도 자금 조달 여력이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크게 4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다리지 말고 동시에 추진하자. 토지 보상, 문화재 조사, 그리고 이 지작물 철거, 그리고 주택 건설 일이 순차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준비된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함께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 첫째 그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주택 그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그 주택 건설할 때 기존 인프라를 좀 우선 사용하자. 뭐냐면은 상하수도 문제, 그다음에 하수 처리장 문제, 전기 문제 이런 것들이 기존 여기에 필요한 시설이 완공되기 이전이라도 인접 시설을 먼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이 사업 주택 그 공급 시기가 입주 시기가 한 6개월 이상, 1년 이상 이렇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전략. 세 번째는 우리 그 행정기관들의 그 인허가도 있을 수 있고요. 내부의 업무 절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절차나 이런 인허가 이런 것들을 대폭 그 없앨 건 없애고 통합할 건 통합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면은 또 사업 기간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모듈러 주택 건설하게 되면은 공기를 30% 단축할 수 있으니까 작게는 6개월, 1년, 길게는 한 1년 6월까지 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걸 GH형 패스트 트랙 전략이라고 하고요. 전체 3기 신도시에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분 적립형 주택은 초기에는 한 25% 정도 지분을 취득했다가 한 20년에 걸쳐 가지고 단계적으로 지분을 늘려가서 마지막에는 이제 100%를 취득하는 거죠. 드디어 그런데 이제 올해 10월이 되면은 이 광교에 저희는 이제 광교 A17블럭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우리나라 최초로 지분 적립형 그런 주택이 이제 분양이 시작됩니다. 올해는 뭐 240가구를 하지만은 내년도 가면은 이쪽 그 광명이라든지 다른 그 3기 신도시 이 전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매년 한 1000호 정도씩 공급하는 걸 그렇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뭐 각종 그 공급 대상인 특별 공급 대상인 그 청년, 신혼부부 등등 이런 것도 정비를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필요한 그 금융 상품 이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생생한 현장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